먼저 각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각기둥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각기둥은 기본적으로 일단 입체도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한다. 평면도형이 아니라 입체도형이죠. 자,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입체도형은 뭐가 있을까? 각이 있는데 어디에 각이 있을까? 소리. 밑면이 뭐다?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밑면이 사각형이면 밑면이 오각형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라는 이야기는 기둥이 뭔지 알잖아. 그게 기둥이야. 너희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봐도 기둥이 뭔지 알잖아. 그지? 자,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그러면 밑면이 몇 개 있을까? 밑면이 한 개 있는 거는 각기둥 아님? 각풀 1수도 있고 각풀 아닐 수도 있지. 그죠? 어쨌든 밑면이 두 개고 그리고 밑면이 두 개라고 해서 반드시 각기둥은 아니야. 밑면이 두 개이면서 그 두 개가 평행이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 합동이에요. 그럼 합동이 뭐지? 뭘 보고 합동이라고 그래? 두 도형이 합동이래. 이거 뭘 보고 말해? 뭐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두 도형이 합동이야. 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상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합동의 정의는요, 여러분들. 두 도형이 합동이다. 두 도형이 합동이다. 그럼 이 두 도형을 이렇게 포개했을 때 이렇게 봐도 똑같아. 오케이? 이게 합동이야. 조금이라도 삐져나왔다. 합동이 아니야. 아니에요. 모양은 같지만 조금 크다. 합동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기둥은 밑면이 두 개면서 그 두 개가 어떻다? 합동이면서 평행하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각부는 그럼 뭐냐? 각부는 뭐냐? 똑같이 입체되었는지 하지만 밑면이 한 개의 대신 얘한테는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 뭐요? 각불의 꼭지점이 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역시 마찬가지. 각불도 뭐에 따라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뿐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일 뿐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자, 각기둥은 밑면 두 개 합동 평행. 자, 각불은 밑면이 한 개.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옆면은 어떨까? 옆면은 어떨까? 그 각기둥은 각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각불은 무조건 자, 아니다. 아니, 삼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요거 각기둥입니까? 아니요. 각불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따져보면 돼. 각기둥이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돼. 맞는지 보자. 밑면이 두 개. 맞아? 네. 맞네. 두 개가 합동이야. 맞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각기둥
평행은 맞아? 맞네. 열면 직사각형이야? 사다리잖아. 아닌 거야. 각지가 아닌 거야. 자, 그럼 각지인지 보자. 민는 한 개야? 아니잖아. 일단 각도 아니야. 각도에 꼭 지점 있어? 없잖아. 각도 아니야.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게 각기둥인지 각지인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각기둥과 각도에 대한 조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거 기말고사 때는 1단원부터 우리가 배운 6단은 중간이 아니죠. 거의 뭐 끝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는데 소수의 나눗셈 예를 들어서 소수의 나눗셈이죠. 자, 이런 나눗셈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나눗셈을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이 분수를 뭘로 바꾼다? 자연수. 분수로 바꾼다. 맞나요? 자, 분수로 바꾸고 나서는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분모가 같을 때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 나누기 4는 4.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라고 말하겠지.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메모 채우세요. 할 수 있지? 네. 메모,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냐? 네. 4, 16, 4, 4. 오케이? 이 과정을 아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쉽지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소수 나누기 소수의 경우에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 그래서 분모시 소수점 뒤에 자리 하나니까 10이 되는 거야. 나누기 10.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되냐면 같은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뭐끼리 나눠도 된다? 분자끼리 나누어도 된다. 오케이? 여기 한번. 자,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분수의 나눗셈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지? 역수. 공분이 쉽나 너? 역수. 이게 더 쉽지? 네. 이게 끝인가? 아니요. 왜 해야지? 한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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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케이? 네. 요 과정을 알아야 돼. 여기서 어떻게 갔는지,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는지. 약분은 누구끼리 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오케이?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는 방법. 첫째. 두 번째. 3과 5의 비. 3과 5의 비. 5의 순서대로 읽어야 돼. 순서가 바뀌는 거는 한 경우밖에 없어. 5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할 때는 5가 먼저 와. 5에 대한 3의 5에 대한 5에 대한 3의 이게 순서가 바뀌는
없어. 3의 5에 대한 2. 3의 5에 대한 얘들아, 지금 봐봐. 너가 헷갈리잖아. 5와 3이 느려져. 그제 순서대로 다 있는데 한 경우만 순서가 바뀌어. 에 대한 대한이 앞으로 돼. 알겠지? 요것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헷갈리면 안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중에 기준이 뭐지? 오잖아. 기준을 이룰 때는 어떤 말을 뒤에 붙여? 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을 기준에다 붙인단 말이야. 기준에다. 근데 이제 5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말 기준을 붙이는 거야. 3번하고 4번은 순서만 바뀐 거지? 그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4가지 방법으로 읽는 거 선생님 수업에서 안 했지? 이거 치면 냈겠다, 안 냈겠다? 당연히 냈지. 그 다음에 연계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적을 수 있잖아. 머릿속에 적자 시작.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사면과 평행한 평행한 면 어디야? 이면 누구야? 이다. 사면과 수직인 면 3, 5, 6, 1. 머릿속에 적은 사람만 가능하지 지금. 이거 안 적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사면과 만나지 않는 면들. 이 평행한 면이잖아. 평행한 면은 주어가 만나. 오케이? 이면과 수직이면은 1, 3, 5, 6. 맞지? 머릿속에서 이걸 딱 모양을 만들어서 적었을 때, 사는 어디 있으니까 얘랑 수직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 이런 나눗셈을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수로 바꿔도 되지만 바로 세로셈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풀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해가지고, 그제? 자, 세로셈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냐? 소수점 이렇게. 자연수가 된다. 그럼 결국은 뭐 나누기 뭐? 24랑 24 0 4분 3 오케이? 이렇게 세로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수로 바꿔서 분자끼리 나눈 셈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커피 마시는데 커피가 15리터가 있어. 나쁜 거 않지? 야, 근데 이 15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자, 맞나? 1.5리터. 1.5리터 있어. 근데 이 선생님 컵은 0.3리터밖에 안 들어가. 하루에 0.3리터씩밖에 안 담겨. 안 담겨. 좀 약속했나? 파워도 많이 맞잖아, 바로. 맞지? 아, 맞잖아, 오늘. 왜요? 있어, 우리끼리 아는 게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알려봐, 알려봐. 네.
3리터밖에 안 남겨. 자, 그러면 컵 많아. 자, 0.3리터씩 남고 나면 혹시 남는 게 있나? 아니야. 남는 게 없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어? 1.5를 0.4로 나누게 하면 몇 번 남을 수 있는 게 나오지? 5번을 남을 수 있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있나 없나? 없어요.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이거. 자, 그럼 만약에 커피가 2.2리터 있어. 자, 그럼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나? 아니요. 7하고도 0.1 나와요. 몇번 있으면 7번, 7번 있으면 23리터가 되고 얼마 남지? 0.1리터. 0.1리터가 남겠네. 남겠네. 나누어 떨어지지 자, 않고.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 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요거는 지금 봐봐. 얘들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이거를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은 숫자, 아니죠? 작은 숫자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산이 가능하잖아. 봅시다. 2.2리터를 나눌 거예요. 0.3리터로. 그러면 나머지가 이만큼이라고 했잖아.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배운 대로 고도점을 한 자리씩 이동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22 나누기 3이 된 거야. 네. 근데 고도점을 지우면 안 돼. 왜냐하면 나머지가 생길 때는 원래의 고도점으로 돌아가잖아. 기억나나? 네. 자, 보자. 일단 우리가 이 몫을 예상할 때는 지금 2.2 나누기 0.3이 아니라 22 나누기 3이야. 3, 7, 21. 나머지는 1. 끝이지? 끝이지? 자, 그러면 7번 들어가고 1이 남네가 아니라 나머지 애는 뭘 따라가줘야 돼? 원래의 구조점이 따라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7번 들어가고 얼마가 남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이걸 아주 간단했잖아. 조금 복잡하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 대기자리수. 24.4리터를 나눠 남을 거야. 얼마에? 3.2리터. 자, 암산은 되나? 네? 몇 리터는 몇 번 들어가고 몇 리터 남는지 아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 배웠잖아. 어떻게 하면 돼? 계산을 보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24.4 나누기 3.2. 자, 3.1호. 5.1호. 이 안에 32가 들어갑니까? 24 안에 32가 들어갑니까? 382. 244 안에 32가 들어가죠. 몇 번? 7번. 자, 30, 21, 22. 나머지는? 자, 20, 32. 더 이상 안 들어가죠? 끝난 거야. 자, 그러면 24.4리터의 커피를 3.2리터의 컵에다가 담으면 몇 번 담을 수 있고 7번 담을 수 있고 얼마가 남는다고? 20리터가 아니야. 2리터. 원래 고점이 여기잖아. 그러면 몇 리터가 남는다고요? 자, 암산으로는 불가능 있지만 우리가 지금 풀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시험을 갔다 왔는데 멤버니 여러분들 학교 준비하는 거 같죠? 네. 원장도 있고 아무장도 있겠지. 저기 보니까 학생 관람객이 많았어. 전체 관람객이 좀 있어.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그 학교 아마 넘어가라고 했지. 근데 전체 관람객이 진행 예상할 때는 한 300명 정도에 올렸어. 전체 관람객. 전체 관람객이. 근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35%가 어린이 같더라. 어린이 같더라. 전체 학생 중에서 30%가. 자, 그러면 학생 어린이는 몇 명이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곱하기 100. 300 나누기 100분의 3. 왜 이렇게 따져? 저 코덱스는 소수 만약 소수 지정일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그래서 아니 계산을 맞추는 왜 이렇게 따져? 나한테를 끊어 나가요. 나한테를 하고 끊어. 얘기하는 자, 지금 이야기하잖아. 원리를 알면 있다고. 35%는 뭐지? 얘들아, 급하게 갈 필요 없어. 100분율이지? 자, 100분율은 어떻게 구하지? 비율 곱하기 100 비율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100 100을 해서 100분율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지금 이 35%라는 100분율은 누구에 대한 100분율이야?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뭐에 대한 기준이 누구야? 기준이 300명인데 비교 우리가 알고 싶은 비교량은 어린이잖아. 그 비율이 곱하기 100 했더니 얼마라고? 300. 맞아? 맞아? 네. 300. 300. 네. 그렇지. 얘들아, 유빈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 단서는 이거밖에 없어. 전체 몇 명? 그 중에 어린이가 35%인데 그 어린이가 몇 명인지를 구해라 하면 요 식을 떠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비율에 대한 이야기. 다음요. 우와. 아니네. 하네. 자, 원이 어떤 건데, 지금부터. 자, 레드. 원지. 아니 동그라미야. 이거 무슨입니까? 자, 원이다. 우리가 원 가지고 여러분이 배운 거 그래야 하겠구나. 원주, 또! 원주율, 넓이, 지름. 자, 원주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가? 원주율, 들어가지 않는가? 3.1415까지만 우리는 약 얼마? 3.14. 자, 원주는요, 원이 둘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원주를 구하는 방법. 지름 곱하기 5y. 지름을 알려준다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줬어? 이제? 자, 만약에 반지름을 알려준다면 나누기 2. 이 반지름을 뭘로 만들면 돼? 지름으로 만들면 되지? 자, 지름으로 만들려면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지름이 됐지? 여기에다가 됐나요? 자, 원의 넓이는 그러면 뭘로 구하냐? 그렇지. 반지름을 곱하기 2가 아니라 반지름을 두 번 곱하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곱하기 원주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바로 해가지고 원주율이 3이다.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어. 계산을 편하게 하라. 그럴 경우에 3.1이라고 곱하면 되나? 되죠.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요건데, 요것도 이제 보여줬어. 요거를 몇 쪽까지 했다, 우리?
300표가 넘게 됐지. 300표가 넘게 따라서 쫙 붙이니까 어떤 도형이 됐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고 지름을 알려준다면 작아지.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지? 반지름이 되잖아. 반지름으로 만든 다음에 두 번을 곱하고 원주를 곱하면 원의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주 둘레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하고? 지름을 이용하고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지 않으면 헷갈려. 예를 들면 원주한테 반지름 곱하기 3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선생님 활동을 한 이유가 우리가 활동을 한 건 다 까먹잖아. 그래서 우리가 철사로 활동 기억나지? 철사 해서 철사 길이 펴서 지름하고 비교해서 그치? 몇 번 들어가더라? 약 몇 번 들어가더라? 3번 조금 넘게 들어갔지? 그래서 원주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활동을. 자, 그 다음 원은 여러분이 저 원주하고 넓이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되겠는데요. 자, 조금만 드리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따라주는 분이잖아. 그렇지 않아? 정말? 오늘도 뭐 하냐? 있으면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을 여기다가 수학 아니면 쳐봐. 동영상 하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정한만 치면요 무슨 기타 막 엄청 어려워요. 선생님 얼굴이 나와요. 쌤이 지금 나오지? 쌤 얼굴이 나와요. 쌤 얼굴 나오고 못하게 하는 개가 있어. 자, 얘 채트로 쌤이랑 토크를 치고 왔어. 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쪽에서 배웠던 직육면체 부피와 넓이 요거 도형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직사각형이 여섯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너네 누구한테 배웠어? 자, 그러나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에서 배운 거 2개야. 배운 2개. 뭐 하는 거? 건널비, 부피.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지. 자, 건널비는 선생님이 뭐와 같다고 했어? 포장. 그렇지, 포장. 이 상자를 포장하는 거야. 자, 포장하려면 이 면만 포장하면 되나? 아니요. 다 여기만 포장. 포장하면 되나? 아니요. 여기 포장하면 되나? 아니요. 안에까지. 몇 개의 면을 다 포장해야 되지? 네. 그러면 이 건널비는 포장 기능이 넓이야. 다시 말하면 이 면들의 각각의 넓이를 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되지. 자, 이 면이 여러분 보이기에는 평행 다변처럼 보이지만 입체라는 걸 감안하면 직사각형이지.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뭐 하면 돼? 좌우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직육면체에는 총 축이 3개가 있다.
가로의 축 하나, 둘, 셋, 넷. 넷. 세로의 축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높이의 축. 그 다음에 세로의 축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는 각각 길이가 다 어떻지? 같아요. 직면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각의 축에서 하나씩의 길이만 알면 돼. 맞아? 그러면 전체 길이를 다 아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 길이가 4cm다라고 하면 요 길이도 4cm. 요 길이도 요 높이가 3cm다 하면 요 높이도 요 높이도 요 높이도 세로의 길이가 5cm다 하면 세로도 그러면 전 모든 노선의 길이를 다 아네? 그러면 이 각각 모든 면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 아는 거네?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요 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요 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6개의 사각형 다 넓이도 구할 수 있네? 그 넓이를 다 더하면 뭐가 되네? 오케이? 넓이 것. 자, 오케이. 곱이 어떻게 하냐? 곱이는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자,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구하는데? 밑면의 가로 곱하기 거기다 놓지. 그래서 이야기하자. 부피는 이렇게 뛰어갈 때 어떻게 얘기해라? 이 세 가지 축 중에 각의 축을 한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곱하기 뭐라 한다? 부피. 힘든데. 내가 책임을 지고 왔잖아. 왜 이거 피곤하지? 너한테 있는 필요를 나한테 넘긴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있다. 여러분을 믿는다. 근데 동영상 찍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해보세요. 제 이름이 어? 제 이름이 노출됐어. 뭐라고? 제 이름이 노출됐어요. 노출이 아니고. 여러분 이 주먹을 양준호라고 방금 양준호! 양준호야. 이 깡패 봐. 양준호. 야, 선생님은 어떻게 일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일반 괜찮아? 네. 괜찮아? 받아줄 거야? 네. 얼마 안 남았다. 자, 선생님 이름 이야기 하는 거 봐라. 수학 문제 쓸 때 몇 배, 뭐가, 뭐는 몇 배, 이런 거 있잖아. 자, 이거에다가 봐. 누구가, 예를 들면, 자, 네모지. 네모가, 네모의, 네네. 이 말은 누가 크다는 이야기야? 네모가 크다는 이야기야. 네모가 크다는 이야기야. 누가 크다는 이야기야? 네모가 크다는 이야기지. 얘가 크다는 이야기잖아. 봐, 네모보다 일단 크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근데 네모가 네모랑 같이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네모에다가 그렇지. 3을 해줘야 같이 해준단 말이잖아. 얘가 원래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이래놓고 지금 이야기했지.
중간 4개가 나오는데 2개 다 모르면 2개 다 모르면 구할 수 없어. 네. 3개가 있는데 최소한 1개를 알려줘야 돼. 얘를 알려주든 또 구할 수 있지? 네. 맞아? 아니면 얘를 알려주든 그지? 네. 하나, 3.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봐. 요 말을 보고 여러분이 방금의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하게 세배. 와 5분의 2는 1과 10분의 3이 몇 대일까? 몇 대일까를 알려면 식 어떻게 세워야 돼? 4와 5분의 2 나누기 1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크지?